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결사죠. HLB 생명과학이 2020년도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도입했던 항암제 파이로티닉 관련해서 세계 4대 국제의학 저널 중에 하나인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여기 이제 BMJ가 뭐 그런 뜻인데요. 유방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저널이 등재되었다는 소식인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사이트에서 떴기 때문에 이제 구글 번역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났던 부분인데요. 항서제약의 이제 혁신적인 약물 파이로티닉 관련해서 유방암 연구가 최고의 국제 저널에 등재되었다. 영국 의학 저널인데요. 10월 31일자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게재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영국 의학 저널 같은 경우에는 SCI급 이제 저널입니다. 그래서 저널에서 이제 임팩트 팩트가 중요한데요. 임팩트 팩트는 이제 특정 기간에 이제 특정한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얼마나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인용을 많이 이제 했느냐, 이걸 이제 지수화했던 부분들인데, 좋은 이제 저널인지, 특히나 이제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임팩트 팩트가 높은 어떤 저널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계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1차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PFS 값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데이터인데요. 무진행 생존율, 쉽게 설명하면 암이 이제 다시 재발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의료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OS 값만큼 중요하거든요. 요 PFS 값이 24.3개월 정도. 요렇게 일단 나와서 이러한 어떤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NMPA 쪽에서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파이로티닉 관련해서 세 번째로 이제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로 파이로티닉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BMJ 이제 비주얼 압스트릭트 초록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서머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First line phyrotinib with trastuzumab and docetaxel. 그래서 이제 로슈의 이제 그 트라스트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셉틴입니다. 도세탁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프랑스의 사노피의 이제 탁솔 계열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로티닙을 병용해서 1차 치료제죠. 퍼스트 라인.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항상을 보였다는 거죠. PFS 값에. 13.9개월 정도가 이제 증가되었는데요. 컴패리슨에서 보면 이제 실험군하고 이제 대조군에 보시게 되면 실험군에는 297명, 대조군에도 293명 비슷하죠. 여기 파이로티닙을 이제 트라스타주맙하고 도세탁솔에다가 이제 한 거고, 이제 플라시보 쪽에서는 이제 파이로티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비교를 해보면 파이로티닙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더마이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벤션이냐 컨트롤이냐 이거는 이제 모르게 하고, 더블 브라인드니까 이중 맹검이니까 임상 대상자나 이제 임상 진행한 의사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52세 중국 쪽에서 진행되었고 590명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전에 이제 허투 양성 이제 전이성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치료를 안 받았던 환자를 그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컴에서 보시게 되면 파이로티닙하고 플라시보 관련해서 PFS 값의 이제 중간값이 여기가 이제 24.3개월 정도가 돼 있고, 요 플라시보 쪽에는 10개월 정도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13.9개월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왔죠. 이런 부분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영국 의학 저널에도 또 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 그 허2, 허3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이게 그 허라고 하는 말 자체가 휴먼 이제 에피데말 그로스 팩트 뭐 리셉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EGFR이라고 있잖아요. 에피데믹 이제 그로스 팩터 리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장기 쪽에 맨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부분들, 요게 이제 상피 쪽에 있어 가지고 그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부로 이제 전달하는 이런 어떤 이제 뭐
효소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뭐 암 이전에도 이제 뭐 이 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분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유방암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많이 발현이 돼 있는 거죠. 많이 발현이 돼 있는데 이런 종류 중에서 이제 허2가 있고요. 허3가 있고 뭐 호포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런 이제 유전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그 도킹하는 부분들을 이런 이제 리간드가 이제 수용체에 들어가는 부분을 막는 게 이제 이 허셉틴이나 로슈에서 허셉틴 다음으로 이제 개발한 게 이제 퍼제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체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수용체에 이제 결합이 되면 다이머 형태라고 이렇게 단일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부 전달 신호라 해서 이제 암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발현이 되는데,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포 안에서 마치 이제 리보세라립이 이제 티로신 키나즈 억제하듯이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 요런 어떤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에스모에서 뭐 이 부분들을 공개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논문에도 이제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HLB 생명과학이 사실은 리보세라닙 외에도 제2의 리보세라닙을 노리기 위해서 뭐 이런 라이센스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M&A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했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뭐 교모세포종이라든지 뭐 항암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베리스모의 뭐 카티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HLB 테라피틱스에도 뭐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학 쪽에서도 파이로티닌 말고도 이제 여러 이제 개발이라든지 도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이제 R&D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2020년도에 중국에서는 이제 유방암 이제 2차 치료제로 허가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1차 치료제를 3월 달에 이제 허가를 뭐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 기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받으면 경쟁이 더 뭐 뛰어날 거고요. 이 삼상의 전체 데이터가 발표가 이제 에즈모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LB 생명과학은 2020년도에 항서제약으로부터 국내 이제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을 파이로티닉 관련해서 맺었습니다.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말고도 이제 폐암 쪽으로도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EGFR 관련되는 부분이 폐암 쪽에서도 많이 이제 발현되는 어떤 타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HLB 그룹 자체는 이런 이제 기술 도입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자산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HLB 생명과학도 이 부분을 통해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국내 판권 말고도 파이로티닉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가는 이 5일선 부근에서 이제 3일 정도 강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제 뭐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는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이전에 이제 7월 말에 부패 관련되는 수사로 이제 52위안 부근에서 급락을 해서 올해 올렸던 어떤 반등세를 거의 이제 제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꾸역꾸역 이제 52위안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뭐 0.1로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11월 달에 또 선전 또 기대하고요. 자, 수급상으로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5만 주대고요. 비중은 이제 10.86%.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10월 31일자 기준으로 924만 주 형태고요.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한이 조금 이제 체결보다 많으면서 이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자, 마무리로 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세가 대부분 섹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달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상당히 뭐 시장의 어떤 반등에 비해서는 미흡한 어떤 흐름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아침에 이제 갭업 원봉이 나왔던 부분들을 오후장에는 29,500원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장중에 이제 3시쯤에는 이제 29,850원대까지 3만을 이제 넘을 기세로 조금 나오다가 이제 또 종가는 또 살짝 좀 떨어져가지고 29,650원. 시간의 흐름은 이제 50원 올라와서 29,700원대 흐름입니다. 자,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오전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플러스로 일단 바뀌었죠. 예. 오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바뀌었고,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원 살펴보면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쪽에 매도 흐름이 있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일봉의 차트상에서는 20일 이평선 가격대가 29,686원이거든요. 이건 딱 그 가격 부근에 장중에는 이제 그 가격을 넘었다가 일단은 이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이제 간통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20일 지지를 조금 이제 받으면서 윗단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파라볼릭자가 넘어가는 이제 3만원 윗단에서 31,000원, 32,000원대까지 어떤 시도도 11월 달에 좀 나오면서 이 좀 지긋지긋한 박스권에 된 하단 어떤 흐름들을 넘어가는 어떤 국면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